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3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양력으로 2020년 1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2월 1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정축월 개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개축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명식 개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개수가 태어난 배경, 개수가 태어난 월령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십천간, 즉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가장 마지막 10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음양으로 이것을 구분했을 때 음에 해당이 되면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이제 믿고요. 자, 이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 어저께는 양수인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임수라고 하는 것, 대해수로서 태평양이라든가 아니면 강호수 같은 큰 바다라든가 큰 호수 내지는 큰 강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아니면 이슬 같은 것, 내지는 땅에 있을 때는 뭐 작은 시냇물 같은 것, 빗물 같은 거 이렇게 고여 있어도 개수를 볼 수 있죠. 옛날 같은 경우 그 우물 같은 것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골 같은 데서 이제 큰 비닐이라든가 큰 천 같은 거를 이렇게 쳐놓고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그 빗물을 받아다가 이제 먹기도 하고 뭐 그랬죠. 지금은 이제 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빗물을 그냥 먹으면 사람이 영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물을 먹었다가 난리가 났죠. 특히 일본 후쿠시마 근처에서 내리는 빗물을 먹었다라고 하면 애가 이상하게 변형이 된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빗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 어차피 뭐 비가 우로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해서 이러한 것들 다 개수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내지는 뭐 수돗물도 볼 수가 있겠고, 산에 갔을 때 아주 시원하게 나오는 옹달샘 같은 경우도 개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이 개수라고 하면, 겨울에 내리는 것은 눈이라든가 우박 같은 경우에도 가끔 뭐 개수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개수는 운무라고도 보기도 해요. 운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라든가 안개 같은 것을 이 운무라고 하는데, 큰 먹구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무토로 보기도 하지만, 무토나 기토 등으로 보기도 하지만, 옅은 뭐 새털구름이라든가 안개 같은 이런 정도는 개수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 대체적으로 양수인 임수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아니고 작고 아주 아담한 정도의 그러한 물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개수가 좋아하는 것은 청징함을 매우 좋아한다고 했어요. 청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수는 살짝 탁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임수는 강물이, 물론 이제 강물 같은 경우도 1급수에 살면은 뭐 물고기들도 많이 살고 하는데, 솔직히 약간 그 1급수라 하더라도 이게 막 떠먹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정수를 거쳐야 먹을 수 있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수 장치를 거치지 않고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을 개수라고 봐요. 그래서 십천간 중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식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바로 이 개수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장 중시하는 것은 보다 바로 이 청징함, 맑고 깨끗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십천간 중에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을 대표한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을 대표하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 임수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음의 대표는 개수가 되는 것이고요, 양의 대표는 병화가 된다. 해서 개수의 특징은 뭐 음의 대표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습한 게 개수의 특징이다. 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차갑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습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한습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개수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4, 5, 멸 여름에 조후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수보다 개수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왜냐? 임수보다 개수가 더 음을 대표하면서 가장 한습하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식힐 때는 개수 많은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해자축월에는 개수가 투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안 그래도 해자축월 자체가 겨울이라 매우 추운 데보다 개수 투출하게 되면 한습함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병화가 투출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월에는 개수가 투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에는 맑고 깨끗한 것을 희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생수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있을 때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 또 뭐를 좋아하냐면 금으로서 생수해주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주고 이렇게 이 정도가 되면,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약간 한습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항상 화라고 하는 것이 좀 있어준다라고 하면 좀 따뜻해지고 물도 맑아지고 물이 계속 금을 얻게 되면 근을 얻게 되죠. 그래서 계속 물이 맑고 깨끗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개수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것에 중점을 두고 사주를 감명하면 사주를 크게 오류 없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개수가 태어난 월령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개수가 태어난 월령 축월이라고 했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엄동설환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엄동설한, 축월만 엄동설한인 것이 아니라 자월도 엄동설한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월도 엄동설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자 축월이 다 어떻게 돼요? 북방에 해당이 되면서 계절은 겨울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엄동설한 매우 한습한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해자 축월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냥 난닝구 바람에 옥상 가서 1시간만 있다라고 하면 해월 자월 축월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쉽게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수를 관장하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가 왕한 것은 맞지만, 특히 이 진술 충미월 이 네 가지 계월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사계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진술충미월은 일단은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래서 축월이라고 하는 것, 진월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술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왕절인데,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단 수가 큰 관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제가 다시 한번 이건 강조를 드릴게요. 축월의 자수를 다시 본다든가 아니면 뭐 해수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이건 뭐예요? 해자축 방합이죠.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때는 수가 많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꼭 해자축은 다 이루지 않더라도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수국을 형성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군까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지지로 금이 왕할 것 같지만 축월은 자축이 합하면 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이거는 준방합으로서 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축월에는 이렇게 수국을 형성하느냐를 또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면서도 또 이렇게 사유축 금국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축월 토왕절인데 수국도 형성될 수 있지만 금국도 형성될 수 있다.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미토가 다시 있다거나 내지는 다시 진토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건 뭐예요? 축월의 토왕절이기 때문에 다른 토를 보게 되면 이때는 다시 토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여서 아주 변화가 무쌍하죠. 여러 가지로 변할 수가 있죠. 축월 하나를 놓고 수국을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을 놓고 금국을 금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축을 놓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국을 형성해서 토가 세력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월도 마찬가지고요. 미월도 마찬가지고 술월도 이렇게 어떻게 합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사주국세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원령에 비해서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좀 더 어떻게 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주국세가 달라지니까 좀 더 면밀히 세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수라고 하는 것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엄동설환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자, 땅도 얼어 있어요. 그래서 진술충미의 토들이 다 각색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축토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환에 있는 흙 땅이기 때문에 얘는 동토다라고, 얼어 있는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한자 사전 이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 동토는 명사로서 언 땅, 얼어붙은 땅. 자, 인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해서 사상이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곳을 비유하는 말로도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상이 이렇게 꽃을 피우지 못하라고 하면 뭐 불모지다라고도 표현하지만 동토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동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살기가, 동물도 살기가 매우 척박하고 어렵죠. 왜냐? 일단 차갑고요. 땅이 얼어 있습니다. 언 땅에다가 땅을 팔 수도 없겠고, 그 언 땅에다가 씨앗을 심을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 언 땅에서는 풀 한 폭이 자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저쪽 툰드라 지방 같은 데서는 이제 이끼류 같은 것들은 잠깐씩 자라서 술록 같은 것이 이제 그 이끼를 먹고 자라죠. 그래서 유목민들이는 이제 술록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제 술록을 잡아 먹을 때는 고기를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술록의 배 안에 있는 그 이끼류를 먼저 먹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얼어 있는 곳에서는 그러한 어떤 풀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채소 같은 것을 먹기가 좀 어렵죠. 근데 술록은 그런 것들도 찾아서 먹고 다니는 또 동물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술록을 잡을 때는 가장 먼저 배를 갈라서 뭐예요? 그 술록 안에 있는 풀, 야채, 섬유질을 먹는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들은 바로는 제가 물론 동물의 세계에서 보지만은 사자라든가 이 호랑이 같은 이 맹수들은 원래 풀을 먹지 않죠.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동물들이 전혀 풀을 먹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뭐 사슴이라든가 이렇게 잡으면 제일 먼저 먹는 부분이 뱃살 부위를 먹는 데에서 얘네들이 먹었던 어떤 야채 부위 같은 것이 이제 배 속에서 이제 소화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래도 섬유질이라는 게 남아 있다라고 해서 이 사자들이나 이 맹수들도 그런 쪽을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뭐 유목민이나 뭐 사자나 머리 좋은 건 똑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동토를 설명하다가 또 삽질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동토라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동토다라고 하는 것, 엄동설환이라고 하는 것, 모든 만물이 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개수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을 대표하는 그런 글자이면서 한습하기 때문에 한습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월의 개수는 땅도 얼지만 수도 얼어 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서 뭐 동물들이라든가 식물들이라든가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해서 생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근원이 돼야 되는 것이 물이죠. 밥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물도 먹어야 되죠.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데에서도 그 닭이라든가 뭐 돼지라든가 소를 키울 때 지하수가 없는 데에서는 그 동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길렀다가 동물들 먹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수고로움이 엄청나죠. 그래서 물이 가장 필요한데 이게 겨울에 시냇물이 얼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길를 수가 없죠. 물을 녹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땐 땅도 얼어 있고 개수도 얼어 있기 때문에 땅도 용도가 없어지는 거고요. 물도 용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만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바로 화가 필요한 거예요. 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동토의 불모지가 되죠. 사람이 일간 개수가 태어났는데 축월에 태어났는데 사주 원국에 화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예요? 불모지에 태어난 거하고 똑같죠.
뜯어먹을 풀도 한 폭이 없고요. 농사 지으려고 하니 농사도 안 되죠. 뭐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살겠어요? 부유하게 살겠어요? 가난하죠. 비나면서 춥게 살겠죠. 비난하죠. 그래서 해자축월에 화가 원국에 한 점 더 없다. 그래서 명리서에서는 승도지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매우 살기 어렵고 각박하기 때문에 머리 깎고 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리학에서 가장 하천지명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승도지명이다라고 하는 건데, 요즘 세상에서는 요 승도지명들이 아주 드세게 아주 행세를 하고 살기도 하지만 개 중에서도 또 그래도 덕망 있는 스님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래도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개수가 축월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병화가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요.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정화도 있으면 뭐 나쁘진 않지만 일단 공력, 이 병화가 필요한 건 뭐예요? 녹이기 위해서, 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화의 어떤 조우하는 공력보다는 병화가 조우하는 공력이 월등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병화만 떨렁 있어서는 안 되고 지지로 항상 인목이라든가 사화 내지는 오화 등의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있다 하더라도 힘이 없는 그런 모양만 있는 폼생폼사의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론 해자축 북방 수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토왕절이고요. 개수 입장에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나를 탁하게 만들거나 심하면 나를 파극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축을 보게 되면 얘가 나를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함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신경이 많이 예민하고 까칠까칠하고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에도 좀 많이 놀라는 경향도 있고요. 굉장히 결벽증 같이 있어가지고 좀 너무 또 깔끔한 것을 또 좋아하는 그러한 또 성향도 같습니다. 왜냐? 이 토가 있어서 술을 탁하게 할까봐 그것이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금이 있어서 경금이 됐던 신금이 됐던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개수를 좀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토가 개수를 공격하지 않고 토생금 금생수에서 개수가 살아날 수 있다.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신금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인성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이 얻게 되면 개수가 물의 근원, 물이 계속 흘러나올 수 있는 원천을 획득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개수가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다. 병화가 있으니까 또 노가 있으니까 물이 얼지도 않겠죠. 그래서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병화로서 내지는 정화로서 뿌리 있는 병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조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인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개수를 생주해 준다라고 하면 개수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서 천하를 다 이렇게 촉촉하게 적실 수 있는, 윤토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병화, 신금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정화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 신금이 없을 때는 경금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정화보다 경금이 병화가 공력이 더 좋고요. 경금으로 생하는 것보다는 신금으로 생하는 것이 더 공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병화를 얻어서 좋아요, 신금도 얻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거 신금이 병화하고 탐합하려고 하고요. 병화는 신금을 봐서 탐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붙어서 탐합해서 병신합 수로 화하는 것이 아니라, 병화는 신금하고 탐합하느라고 일 안 하고요. 신금도 병화를 흠모하느라고 연모하느라고 개수를 생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용도가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병화 신금을 쓸 때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더 공력이 더 좋겠죠. 아니면 병화는 투출이 되더라도 신금이 천간에 없으면 뭐예요? 지지로 유금 같은 거 있어도 이거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지지의 유금이 천간에 신금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사주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토가 왕한 그런 계절에 유축하게 되면 금이 인성이 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병화만 있게 되면 물과 금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어떻게 중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단 말씀드렸지만 병화는 지지로 어떻게 돼요? 인목, 사화, 오화 등의 뿌리를 두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의 명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개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사주로 볼 때는 항상 격이라고 하는 거 꼭 살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음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있고 음토가 있잖아요. 여기서 양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양토가 되는 것이고, 지지로 진토 내지는 술토가 다 양토에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음토가 되는 것은 기토가 천간으로 기토가 음토고요. 지지로 축토라든가 미토가 바로 또 음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가 음토를 받는데 그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극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관성은 음대 양, 양대 음이 됐을 때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음대 음, 양대 양이 됐을 때는 이거는 편관 내지는 칠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육친을 잠깐만 공부했으면 금방 아실 내용이고요. 그래서 개수가 축토를 봤을 때는 편관칠살을 본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해월 자월 때는 좀 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축월이 되게 되면은 포태법상 축월은 왕지를 지나서 이제 쇠한 쪽으로 하향하는 그런 추세에서 관살이 왕해지게 되면 이거는 칠살 편관격이라 하더라도 살중신경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됩니다.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살중 칠살은 왕한데 신경 일간은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약해서 많은 왕한 관살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를 왕한 관살을 중재를 시켜야 돼요. 관살이랑 특히 칠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적군과 같고요. 나를 공격하는 일진과 같아요. 요즘 어머니들 중에서 우리 애기가 왕따를 당합니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플까요? 하다못해 내 자식은 싸웠을 때 전문용어로 깽값을 좀 물어주더라도 패고 오는 게 낫지 코피 터지고 들어오게 되면 마음 진짜 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막 지금이야 그냥 그렇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키도 조그맣고 삐쩍 말라가지고 얘가 전문용어로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이 생겼어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고 하면 맨날 저 터지고 들어오고 코피 터지고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코피 터지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집에 와서 친구한테 맞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집에 와서 오면 또 더 뒤지게 얻어맞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친구들하고 싸워서 얻어맞더라도 절대 씻고 가요. 씻고 그냥 코피 터졌으면 코피 닦고 가고 옷 다 털고 가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거는 제가 효자라서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기보다는, 왜냐하면 맞고 들어가면 더 맞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뭐 카페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아이가 이게 왕따 당하고 막 얻어맞기도 하고 삥 뜯기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체적으로 그런 아이들 보면 일간이 약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살이 왕한 애들이 많거든요. 살중신경하면 어렸을 때 그렇게 왕따 당하고요. 그 다음에 삥도 많이 뜯기게 되고 많이 얻어 터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릴 때는 이제 대운을 봤을 때 일간이 왕한 쪽으로 가면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 부모님들이 세심하게 꾸지람하게 우리 부모님처럼 패지 말고 오면은 잘 얘기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해줘야지 애가 주눅들지 않고 학교를 다녀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진짜 요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애들도 왕왕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중진경한 하게 되면 일단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엄마거든요. 학교 선생님과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살인상생이 돼서 장애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일간 자체가 좀 뿌리가 있었을 때는 식신이라든가 상관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제살할 수가 있어요. 식신 제살, 상관 제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축월을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하고 살이 왕하기 때문에 살중신경하기 때문에 살인상생을 할 것이냐 제살을 할 것이냐 이제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격이라고 하는 것 칠살 편관격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근데 올해 기해년이기 때문에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원
전안적인 칠살편광격이 되는 것이고요. 살중신경하다라고 하는 것 뭐 당연한 이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다시 개축이 좋은 오늘 개축 1 확인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개축 예, 개축 맞죠? 개축이면 안 그래도 축월에 기토 투출되어 있어가지고 살이 중하고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일지에서도 축토를 보게 되면 이건 살이 엄청나게 더 왕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개축 일주들이 개축이 축월에 태어나도 그렇지만 개축 일주들이 신경도 많이 예민하고 까칠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 그럴까 결벽증 같은 것도 있었다. 근데 오히려 좋은 것은 이런 사람들이 사주국세가 좋으면 사사지직, 예를 들어서 검찰, 경찰, 군인, 경찰 내지는 의사, 뭐 간호사, 한의사 같은 어떤 활인 지역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토가 있게 되면 살이 더 왕해지게 되니까 결코 좋은 건 아니고요. 연지에 해수가 있는 것은 중요한 건 일간이 그래도 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상황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개수가 해에 뿌리, 통근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축월이 엄동설환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가 다시 있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주가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개수가 뿌리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춥더라도, 그죠? 춥더라도 개수가 뿌리가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도 일간 개수가 좀 뿌리가 있어야지만 그 일진들 삥 뜬 애들이 좀 들이댔을 때 한 방이라도 같이 욕이라도 한번 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개수가 뿌리가 그 애기가 뿌리가 하나도 없으면 겁만 줘도 쫄잖아요. 그런 것은 좀 온당치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춥더라도 삥을 좀 뜯기더라도 일단 대들 건 대들어 보고 한번 삥이 뜯기는 것이 그래도 마음이 좀 덜 아프죠. 그죠? 그리고 이런 말씀 안 되지. 하여튼 삥을 뜯길 때도 그냥 뜯기면 그 일진 애들이 쟤는 원래 성격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앞으로 습관적으로 볼 때마다 삥 뜯어. 근데 우리 전문 용어로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면은 몇 번 뜯다가 쟤는 또 삥 뜯으려고 하면 GR 해가지고 귀찮으니까 이제 안 뜯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거 할 거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부당 해고된다거나 좀 이렇게 어떤 법적으로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하면 한 거 할 수 있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초들 서민들은 단합을 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또 교훈도 있죠. 그래서 일단 체력이 돼야 지랄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욕한 게 아니고요. 이거 말한 거니까 너무 이렇게 점잖게 생기지도 않은 것이 욕까지 한다 이렇게 하시면 난감합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자, 월간에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엄동설하는 축월에 조후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화가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습니다. 저거는 솔직한 말로 병화는 뿌리가 없어도 그 어느 정도 용도는 있어요. 쉬운 말로 병화가 천간에 태양이 하나 떠 있을 때 먹구름이 껴있다 하더라도 밤보다는 낮이 낫다는 얘기죠. 근데 정화는 뿌리가 없으면 있으나 없으나예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겠죠? 해서 반드시 이 정화의 뿌리를 얻는다거나 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칠살도 문제이지만 사주가 매우 한습해서 얼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 제가 아까 3주까지만 놓고 비교 분석을 했을 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칠살이 왕한 것도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화가 부족해서 매우 한습해서 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생시에서 들어오는 생시가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최소한 하나 정도는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머지 하나 부족한 것은 대운에서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죠? 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축월에 아까 말씀드렸죠. 해, 자, 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자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합을 형성한 것 같고요. 방합, 선생님 이 일지 밑에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해자축 방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해자축 방합은 아니더라도 자하고 축하고 합은 할 수 있겠죠. 자,
자축, 원래는 합토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축이 합하는 중에 천간으로 개수, 임수가 있을 때는 이때는 자축 합토로 보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는 자축 합수로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방합이 됐든 자축 합수가 됐든 지지로 수가 왕해지는 것은 뭐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축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사수동류 되는 걸로 볼 수도 있겠고, 그나마 칠살이 많이 좀 물에 의해서 좀 쓸려가기 때문에 칠살이 좀 약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단 중요한 게 뭐냐면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해자축 방합 내지는 지지로 수국이 형성된 상황에서 임수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물이 범람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개수이지만 용신을 취하는 경우에는 임수라 생각하고 용신을 취해야 돼. 뭐냐면 옹달샘이 있는데 강이 넘쳐서 내지는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옹달샘을 덮쳐버리게 되면 맑고 깨끗한 개수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물이 넘치더라도 물이 범람하더라도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을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해주려면 임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죠. 막는 것 뭘로 막아요? 무토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보호가 되는데 이 사주에 무토가 없고 기토가 있죠.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수 없고요. 오히려 기토는 임수를 탁하게 만든다. 기토 탁임하기 때문에 물도 더러워지게 되겠고 토가 물과 함께 휩쓸려 가니까 이거 뭐예요? 흙탕물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비 많이 오게 되면 산사에 토사가 쓸려 내려가지고 흙탕물 막 시뻘건 흙탕물 내려가는 거 같죠? 지금 상황이 이런 것에다가 화가 부족하니까 그 흙탕물이 어떻게 돼요? 얼어 있어요. 얼어 있어. 겨울에 공사장판에서 물 쓰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다가 그 흙탕물이 겨울 밤 되면 얼어버리죠.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이 그 얼음을 못 보고 넘어진다. 요즘 블랙 아이스라고 하죠. 비가 살짝 내렸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얼어져 있는 거, 그걸 블랙 아이스라고 해서 밤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걸 모르고 해서 여러 가지 다중 추도를 많이 일으킵니다. 저거는 그냥 블랙 아이스도 아니고 시뻘건 흙탕물이 얼어져 있는 거고 똑같죠. 해동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비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축시 또한 뭐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뭐예요? 다 축이죠. 뭐 해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아까는 임자는 살이 왕한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죠? 똑같이. 근데 이거는 살이 왕한 겁니다. 얘를 제해 줘야 되는데 토를 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칠살무자라 그래요. 칠살무제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칠살이 나를 공격하는데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차라리 목이라고 있으면 저 토를 제할 것이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저거를 화살해서 살인상생을 하겠죠. 물론 요 축 중에는 축 하나 둘 셋, 이 축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개수, 그 다음 신금, 그 다음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암장되어 있는 신금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이 천간으로 천간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화살하는 공력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그래도 쓰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고 인생 포기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축 중에 있는 신금을 쓰는데 역시나 뭐예요? 화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땅도 다 얼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문제점이 있죠. 이 사주가 뭐예요? 살도 왕한 것이 큰 문제이지만 조가 안 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갑인시를 한번 보도록 가인시면은 한가인도 아니고, 자, 갑인시가 되면 일단 상관인 간목을 얻었는데 지지의 인목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 간목은 능히 토를 제할 수가 있습니다. 토를 제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뭐냐면 인중 안에는, 자, 인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어요? 무토가 있는데 무토는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인중 간목으로서 물론 투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력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인중병화를 쓸 수가 있겠고, 더 좋은 것, 그 뿌리 없던 정화가 인의 뿌리를 줄 수 있죠. 인중병화의 뿌리를 줄 수 있고 간목에 생주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화도 그나마 좀 기력을 얻어서 좀 조호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갑인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사시도 뭐 화를 얻은 것이니까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생식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자, 경신시가 됐을 때는 토가 왕하면 토생금 금생수에서 살인상생이 되죠. 살인상생이 돼서 토가 개수를 찌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 일진애들이 내 아들을 갖다가 삥을 뜯으려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것을 목격하고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라 하면 일진 애들이 삥을 못 뜯습니다. 그죠?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니까 선생님 말을 듣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선생님이 없어졌을 때는 다시 삥을 뜯겠지만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을 때만큼은 이 칠살 일진들이 삥을 뜯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나 또 조우가 걸리죠. 조우가 걸려요. 조우가. 그래서 금이 수를 생겨지는 건 좋지만 금이 수를 생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한기를 더 가중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또 단점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칠살에 왕한 것을 중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조우라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칠살을 화살을 시킨 거예요. 가빈시 같은 경우는 적당히 칠살도 재있고 조우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얘는 조우는 못하지만 칠살을 화살시켜서 살인상생이 되죠. 그러면 이러한 사주는 바로 목화운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시 금이라든가 수운으로 가게 되면 한습이 더 가중되니까 이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삥은 안 삐낀다 하더라도 계속 춥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대운을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방법. 자, 오늘은 요거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개시도 한습이 더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명식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명식과 또 비교할 명식 하나 또 보도록 하죠. 자, 명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공부했던 명식이고요. 이것은 같이 비교해 볼 명식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개수가 축월에 태어난 명식, 개수가 축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지만 음수에 해당이 되면서 우로수와 같다라고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청징함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직접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맑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뭐 이상한 희뿌연 부유물질이 생긴다거나 물이 탁해진다거나 물 같은 경우도 생수 같은 경우도 직사광선을 이렇게 받게 되면 약간 이끼 같은 것이 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람이 먹기가 좀 매우 껄쩍지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맑고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인성인 금으로서 생수해 준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무토, 기토라고 하는 토관살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 음수인 우로수 같은 옹달샘 같은 것이 토를 보게 되면 마치 물이 우리가 마시는 물이 흙탕물과 같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원령 중에서 진술충미 월에 태어났을 때 좀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령 자체에서 토가 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개수가 매몰될 수도 있겠고요. 흙에 아니면 개수가 탁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원령 자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도 신경이 좀 많이 예민한 편, 그 다음에 기토가 투출했고 일지에서도 축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된다고 했죠. 살중신경. 그래서 신경 많이 예민하고 그렇다라고 했는데 다시 비교해 볼 명식, 이것도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도 칠살 편관격이 되겠죠. 칠살격 내지는 편관격이 되는데 똑같이 비슷한 건 뭐예요? 이 사주는 여기에 기토가 투출되어 있고 이 사주는 여기에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칠살 편관격에 이 사주는 축토가 일지에 있어서 개축일주, 이 사주는 미토가 있어서 개미일주죠. 개축일주가 됐던 개미일주가 됐던 똑같은 건 뭐냐면 신경 예민한 건 똑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개축과 개미를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그나마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냥 딴 거 필요하지 않고 일주만 놓고 보는 거예요. 일주만. 단식 판단. 개축일주, 개미일주. 개미일주요. 개축일주.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개축일지가 나아요. 왜냐하면 미토는 그야말로 마른 땅이죠. 마른 사하라 사막에 있는 진짜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른 땅에다가 이슬이 내린들 금방 말라서 없어지지만 저 축토는 같은 토라 하더라도 안에 축토 안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어서 금이 저 개수를 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지지에 토가 있다 하더라도
개미일주에 비해선 개축일주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단식 판단으로서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 5,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미일주보다는 개축일주가 나은 거고요. 해자 축월에는 그래도 추울 때는 그래도 개수가 미를 보는 곳이 좀 낫겠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무조건 개축일주가 나은 게 아니라 여름에 태어났을 때 특히 좋은 것이고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개축은 얼게 되죠. 다시 반대로. 그러니까 그때는 미토가 있는 것이 있어서 한기를 좀 제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또 미토니까 그때는 또 상황에 따라서 희비가 더 엇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충미충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축토, 미토, 충하고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충미충 뭐예요? 충미충은 이건 토충이고요. 이거는 붕충이 있다라고 해서 토가 약해진다, 왕해진다. 이건 오히려 토가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령 자체도 토가 왕행 중에 충미충에서 토가 왕해지고 기토까지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살중신경하는 그런 사주,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살을 제해서 개수가 매몰되거나 개수가 칠살이에서 파극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연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이 을목기토가 이 기토를 이렇게 제할 수가 있겠죠.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을목 자체가 뿌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미중을목에 뿌리를 둘 수 있었지만은 충미충이 되게 되면은 미중을목이 축중에 있는 신금에 의해서 충파를 당하게 되면 미중을목이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이 을목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목극토해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제해야 되는데 반대로 목이 약하고 토가 왕하게 되면 목극토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토다 목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이 토를 극해야 되는데 땅이 너무 단단하고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부러지는 거고 똑같은 것이죠. 이거는 제할래야 제할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 자체도 개수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쉬운 말로 이거는 살중신경한데 칠살무제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칠살무제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 있기는 한데 제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적군이 나를 공격해서 들어오고 일진 애들이 나 삥띠 들어오고 막 달려오는 게 눈에 보여. 근데 내가 막을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질병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몸이 아파야 되고요. 도적이 들어오면 난 도적을 당해야 되고, 강도가 들어오면 강도를 당해야 되고, 적군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국토를 참절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칠살무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와 마찬가지로 이 사주는 그래도 개수가 연지에 뿌리라도 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주는 연지에 뿌리도 둘 수가 없습니다. 축중에 있는 개수신금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그나마 그것도 충미충이 돼가지고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개수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거는 솔직한 말로 살로 종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아니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일간을 버리고 살로 종한다. 기명 종살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종살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생시가 하냐면 이렇게 되면 종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정사시, 무오시, 기미시가 되면은 뭐 하나만 볼까요? 이렇게 무오가 되면 일간 개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이 사주 전반 을목 하나 빼고는 다 화토로만 이루어지죠. 그러면 원령인 축토에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살격이 될 수 있는데, 종살격 중에서도 개수하고 무토하고 이렇게 합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뭐 합합격으로 보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합합격 아니고요. 그냥 기명 종살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사시, 기미시 다 같이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술시는 종살격으로 보긴 좀 힘들어요. 임술은 종살격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 그래,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종살로 볼 수 없고, 이거는 그냥 내격으로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주는 자 병진시로 이렇게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병진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충미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종살격으로
종살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개수가 그래도 진에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종살이 좀 되지 않았어요. 종살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사주가 살은 왕한데 일간은 약하고, 그나마 그래도 약간 조후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사에 있는 병화 투출돼서 종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조후는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7살이 왕한데 7살 무제인 그러한 사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을목이 있어도 이 왕토를 제하지 못하죠. 토가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려서부터 좀 건강 같은 것이 많이 좀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사주가 재성이 이렇게 있는데, 개수 입장에서 병화라고 하는 건 재성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이 재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재물로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재물. 근데 이 재성이 조후하는 건 좋은데, 뭐냐면 이 재성이 토를 생하는 그런 패단도 같이 갖고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재생살, 어떤 분들 계속 물어보는 것이 재생살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재생살. 재성이 살을 생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놓고 보는데, 이거는 재생살이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좋다고요. 이런 재생살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사주는 보면은 7살이 왕에서 문제인 거잖아요. 7살을 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재성이 다시 7살을 생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재성으로서 살을 생하고 그 살이 나를 공격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벌 수 없죠. 이 여자 사주인데 관살이 이렇게 7살이 많게 되면 남편덕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덕 없죠. 이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남편 이렇게 해주잖아요. 남편을 도와주면 남편은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놀고 맨날 빈둥빈둥 놀거나 그럴 수도 있는 사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살이 많게 되면 남자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꼭 또 7살을 남자로만 보진 않고요. 7살이라고 하는 것을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게 되면은 뭐예요? 몸을 다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토가 많아서 수가 파극되는 것이니까,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 신장, 방광, 특히 자궁 쪽 많이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주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주가 그래도 대운 자체가 임묘진 이렇게 가게 되면, 선생님 목운이 왔으니까 토를 제해 주니까 좋겠네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식신이나 상관이 토를 제하려고 하면 일간 자체가 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기가 너무 없죠. 목운이 오게 되면은 일간이 식상이 오게 되면, 내가 데려다가 내가 쓰게 되면 밥도 사줘야 되죠. 용돈도 줘야 되죠. 월급이라도 줘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식신상관도 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식상도 내게 아니고 관살도 제하지 못하죠. 오히려 더 난감한 그러한 처지가 된 거. 쉬운 말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려고 했는데 혼자서 일을 못 하겠고, 일단 인부를 불렀어. 와서 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줄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인부들이 일을 해야 안 하죠. 일은 일대로 남아있죠. 인부는 인부대로 욕을 합니다. 아니 노가다 비용도 주지 않을 거면서 사람 왜 불렀냐고 짜증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이 온다 하더라도 썩 좋은 거 아니고요. 이후 임진대운 같은 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진해 통고를 하면서 임수가 있게 되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계사 갑오 이렇게 가게 되면 또 화토가 가중되기 때문에 매우 좀 어려운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고요. 돈을 벌다가도 없어지고 그랬던 사주이면서, 남편도 좀 많이 일찍 헤어진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여명이 이렇게 관살이 많게 되면, 특히나 이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사주가 너무 많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게 만약 반대로 금순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나마 나은데, 이게 목화운으로 가다 보니까 일간 개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식상도 감당할 수 없죠. 재성도 감당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관살은 더더군다나 감당할 수 없으니 삶이 이런 거죠. 설상가상 이렇게 좀 진퇴양난 같이 좀 많이 어렵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좀 힘든 그런 사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그렇죠. 이게 그냥 언뜻 봤을 때는 그런
죽겠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게 사주를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게 좀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픈 그런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